hot, dense state that nearly 14 billion years ago expansion started. Wait, weird. Math, science, history, unraveling the mystery that all started with a big bang. 자, 빅뱅. 워낙 또 이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빅뱅이 뭐냐? 아주 그 작은 점에서 팍 하면서 폭발하면서 생겨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제가 사실 오늘 나온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예. 많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다들 바로 그렇게 그거거든요. 하고 한 점에서 폭발했다. 네, 거기서 팍. 사실 빅뱅은 시공간의 한 점이 아니라 네. 한 시점을 얘기하는 거지 그 시간에 우주의 모든 곳에서 한 번에 다 폭발이 일어나요. 모든 곳이요? 네. 한 곳이 아니라요? 네. 한 점이 아니라요? 한 점에서 폭발해가지고 지금 생긴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제가요? 네. 제가 그랬다고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퍼졌다. 그러니까 탄산 이게 콜라 열면은 탄산 터지듯이. 쉽게 설명하려면은 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큐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표현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부 작은 한 점에서 시작이 되었다. 막 나레이션 같은 것도 그렇게 나오면서 네. 밝은 빛이 갑자기 뻥 그렇지. 나오면서 그렇게 빅뱅을 네.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아닙니까? 아셨어요? 처음 들었는데. 저도 어디 가서 말할 때 작은 점에서 네. 쫙 늘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다녔는데 네. 큰일 났네요. 저도 충격받은 게 방금 말씀하실 때 저는 한 점이 아니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곳에서 시작됐다라고 표현을 하나요? 네네. 점이라고 한 게 약간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점 바깥에 뭐가 있는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빅뱅 우주론의 우주는 이 세상 전체이기 때문에 세상 바깥에 뭐가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이라는 것이 잘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종이에 점을 찍으면 점 안이 있고 점 바깥이 있는데 우주라는 건 세상 전체이기 때문에 그죠. 안과 밖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는 딱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크기가. 그래서 걔네들이 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빅뱅 때 가장 그 압축이 돼가지고 조그만 데 모여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크기가 없는 점이라는 건 아니죠. 저는 이 점이라는 게 점처럼 보이지만 그게 이제 일종의 약간 구멍이다. 그 구멍이 이제 드디어 열리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예 그런 개념이 아니네요. 점이 아닌 거네요. 네, 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빅뱅은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네. 점이 아니다. 점이 아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온 고밀도다. 그다음에 팽창. 그 세 가지가 빅뱅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점이 아니었던 거다. 뭔가 온도가 고온이 됐고 밀도가 뭔가 높아졌다. 네. 이게 밀집돼 있던 우주가 팽창이 되면서 점점 이렇게 늘어나게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정확한 거죠. 피처입니다. 예. 근데 왜 이름이 빅뱅인 거죠? 이름 때문에 좀 오해하기가 쉽잖아요. 맞아요. 이름 때문에 오해하기가 쉬운데 이 빅뱅이라는 이름은 1949년에 프레드 호일이라는 영국 학자가 있었는데 호일. 그분이 BBC 방송에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네. 이렇게 우주가 이렇게 뻥 하고 빅뱅을 일으켰단 말이냐 하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기서 유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제일 처음에 얘기를 했군요. 네네. 사실은 호일이 이 이론의 반대편에 서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조롱이 섞인 그런 표현이었던 거죠. 빅뱅이라는 근데 게. 왜 조롱을 굳이 하려고 했죠? 과학에선 흔한 일이죠. 슈레딩거의 고양이 그렇죠. 이런 네. 것도 양자역학이 생겼죠. 양자역학 그랬고 뭐 심지어 막 의사들한테도 옛날 19세기 이럴 때는 수술하기 전에 손 씻어라. 이것 때문에 감염된다라고 했던 거를 다들 막 비꼬는 걸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사실 맞는 거였고. 그런 일이 되게 많아요, 과학에서. 거꾸로 말하면 그런 방식으로 조롱을 했다는 것은 당대에 있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빅뱅 같은 일이 우주에서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거 어떻게 생각했어요? 당대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보통은 우주의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우주는 우주다. 그래서 이제 호일이라는 분이 한 게 정상 상태 우주론이거든요. 정상 상태 우주론요? 네. 정상이면 그 비정상 정상할 때 그 그 정상 비정상이 아니라 네. 그 정적인 상태라는 우주론이에요. 그래서 고요한. 그냥 이렇게 똑같은 항상 똑같은 똑같은 정적인. 네. 네. 어제랑 오늘이랑 내일은 같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주의 시작이 있다라고 하는 빅뱅 우주론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그 은하 사이가 멀어지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멀어진 은하 사이 물질들이 계속 만들어져 가지고 우주는 똑같다라고 주장을 한 거였거든요. 그게 이제 정상 상태의 우주론입니다. 정상 상태 우주론의 어떤 관점에 제가 몰입을 해보자면 우리 세트가 있을 때 세트장 안에 뭐 저희가 들어왔다 나가고 뭐 이렇게 카메라가 들어오고 하지만 세트장이라고 하는 어떤 배경 자체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속에서 천체들이 막 움직이고 해가 뜨고 지고 하지만 그 우주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는 충분히 그럴 법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과학계에서는 정상 상태 우주론보다 더 많이 알려진 우리 빅뱅 우주론을 인정하게 되고 그런 겁니까? 네. 지금 그 인정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하면서부터였거든요. 어렵다. 우주 배경 복사요? 네, 이름이 어렵죠? 예. 우주 배경 복사 말부터 어려운데요. 우주의 배경이라는 거 여기 백그라운드거든요. 모든 곳에 있는 복사는 광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광자. 이 광자가 우주의 모든 공간에 퍼져 있거든요. 그게 어느 방향을 보든지 다 그 빛이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빅뱅 이론에서 그 빛이 어디서 온 거냐면요. 빅뱅 후에 38만 년 지난 시점에서 그때 이제 우주 온도가 약 3,000 절대 온도였거든요. 엄청 뜨거웠어요. 근데 그때 만들어진 빛이 우리한테 지금 오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38만. 빅뱅 이후에 38만이요? 지금 우리한테는 138억 년 전에 만들어진 거죠. 빅뱅 이후에 38만 년. 그러면 약간 이제 신상 빛은 아니고 약간 빈티지 빛이라고 생각. 빈티지 빛이죠. 빈티지 빛이라고 네. 생각하면 되겠죠. 묵은 빛. 네. 네, 묵은 빛. 그럼 여기서 말한 빛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가시광선을 말해요? 아니면 모든 종류의 전자기파를 다 통틀어서? 여기서 광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아니고요. 전자레인지에 있는 밀리미터 파장대의 빛들이거든요. 그 빛들이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 다 디지털 TV를 쓰니까. 근데 옛날에 아날로그 TV 틀면은 방송 안 하고 있을 때 딱 틀면은 막 하얀 노이즈 같은 거 나오잖아요. 네. 그 하얀 노이즈 안에도 우주에서 오는 마이크로파 배경, 우주 배경 복사라고 그래서 하는데 웨이브가 친다고요? 조금은 섞여 있어요. 아 정말요? 정말로 섞여 있어요. 왜 라디오도 그 안 나오는 네. 그 주파수 돌리면은 맞아. 치익하고 잘 어, 나가다 어. 거기에도 섞여 있어요. 그 치직거리는 거 울렁거림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거 아니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복사하고 상관이 있다라는 거는 저도 좀 되게 놀랍네요. 그걸 이제 발견하신 분들이 펜지아즈랑 윌슨이라는 분인데 그분들이 노벨상을 그걸로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발견했죠, 그걸? 그분들은 원래 다른 걸 관측하려고 했는데 계속 그 라디오 안테나에 3도짜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노이즈인가 하고 막 별짓을 다 했대요. 뭐냐면 새 중지 같은 거 있어가지고 그것도 막 치우고 다 해봤는데 어떤 방법으로도 없앨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벨랩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근처에 프린스턴 대학교에 가서 이제 얘기해봤더니 그때 이제 우주론 학자들은 그거를 빅뱅 우주론에서 이게 나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니들이 본 게 바로 그거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게 사실 그 큰 증거가 된 이유는 이게 사실 빅뱅 이론에서 예측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측. 예. 그 전에 이제 가모프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어떤 예측을 했냐면 빅뱅 시어리에서 이런 복사선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를 발견되기 훨씬 전에 예측을 했어요. 그 당시 예측은 5도였는데 5도짜리 복사가 우주 배경에 있다. 근데 그걸 바로 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측을 한 다음에 그것을 실증하는 그것이 이제 그 스토리가 되는 것이죠. 5도라는 게 절대온도 네, 절대온도. 켈빈이죠. 네. 우리가 아는 그 5도가 아니라서. 그게 3도거든요. 절대 온도 3도라서 굉장히 차가운 복사인데 지금 옛날에 빅뱅 때 만들어졌던 그 열이 식어가지고 점점 우리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나온 그 빛을 지금도 확인이 가능한 겁니까? 네네. 우주 배경 복사는 저희가 관측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여기 그 그림을 보시면 1989년도에 나사에서 쏜 코비라는 위성에서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예요. 근데 요거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주의 아기 사진이라 그러거든요. 아기 사진. 네. 우주 나이가 138억 년인데 그거를 100살이라고 보면 요거 딱 우주가 태어난 다음에 하루 뒤에 찍은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에요. 그래가지고 파란 부분이 뭐냐면 주위보다 약간 차가운 부분, 빨간 부분이 주위보다 약간 높은 부분. 몇 도일까요? 근데 기준이. 이게 10만 분의 1 정도 켈빈이에요. 뭔 말이죠? 그러니까 10만 분의 1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0.00001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0.0.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얼마 차이도 안 나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관측한 거예요. 저희가 그 위성을 띄워가지고. 그 조금의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가 나오네. 네네. 궁금한 게 저는 빅뱅이 한 점에서 알았던 무지랭이지만 이 그림은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크기예요? 우주 전체예요 이게. 그래서 우주 전체라고. 네네. 우주 전체요? 네네. 우주 전체의 사이즈거든요. 이게 450억 방면 반경이거든요. 우주 나이가 138억 년인데 이게 400 몇십억이면 네. 우주가 만들어져서 빛이 가는 걸로도 도달을 못한.
아니죠. 크기인 거예요. 그때부터 빛이 온 거리가 450억 광년이거든요. 왜냐면은 빛은 항상 빛의 속도로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데 옛날로 가면은 고밀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더 가까웠어요. 그래서 빛이 옛날에 더 많은 거리를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450 광년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450억 광년을 우리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450억 광년이다 우주는. 네. 이거를 계산해내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좀 미스테리한 것 같기는 해요. 과학적으로 어쨌건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부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구에서 밝혀낸 물리학을 가지고 우리 세계를 이해하려고 했을 때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이론이 바로 이 빅뱅 이론이고 거기서 설명하는 빅뱅 이론에서 나오는 거리는 450억 광년인 거예요. 근데 우주는 3차원이잖아요. 근데 이 3차원이 어떻게 이 타원형으로 표현된 이게 지금- 건지 네. 가늠이 잘 안 돼요. 이게 지금 빛이 딱 온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138억년을 걸어왔으니까 반지름이 일정한 그냥 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구. 네. 그리고 천구를 이렇게 펼쳐놓은 건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 세계 지도 그릴 때 메르카토르를 하는 거 말고 시뉴스도이드하게 이렇게 그리는 그걸 네네네. 그대로 한 거예요. 그 왜곡을 없애려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타원이 된 이유는 그 이 각 점마다 그 넓이 왜곡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그 몰바이드 뷰라는 그 프로젝션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거는 또 뭡니까? 두 번째는 WMAP이라는 우주 망원경입니다. 2001년도에 나온 건데 나사에서 쏜 위성이거든요. 근데 같은 건데 더 해상도를 높이고 그리고 더 감도를 높여가지고 더 선명한 상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측을 하면서 암흑 물질이 얼마가 있고 암흑 에너지가 얼마가 있어야 되고 아톰들은 얼마나 있고 다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거는 약간 좀 뭔가 작은 거를 확대한 느낌이고 두 번째 거부터는 약간 좀 전체가 보이는 느낌인데 네. 여기 저기 오른쪽 약 한 4시 방향에 빨간 애들이 또 있어요. 얘네들은 뭡니까? 얘네들은 이제 주변보다 더 뜨거운 데죠. 더 뜨거운 거. 온도가 이게 온도 차이가 아까는 이제 양분화돼 있잖아요. 빨간애, 파란애. 네네.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은 그러면 좀 더 온도 차가 다양한 애들이 있는 그렇죠, 겁니까? 그렇죠. 그 주변을 우리가 더 감도를 높여가지고 네. 빨간과 파랑 사이에 더 많은 색깔들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같이 있는데 왜 누구는 온도가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게 이제 우주 초기에 주변보다 약간 그 물질이 많고 네. 한 데가 이제 약간 더 빨갛고 주변보다 약간 물질이 적은 데가 약간 더 파란 거예요. 이게 처음에 우주 배경 복사가 생긴 것의 어떤 원인 그 소스가 균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얼룩덜룩한 모양이 그렇죠. 나온다고 균열하는 게 10만 분의 1 정도만.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차이가 얼마 안 났거든요. 근데 그 중력이라는 놈들은 원래 조금만 차이가 나도 그걸 되게 부풀려요.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중력에서 뭉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런 파란 점, 빨간 점에서 우리를 이루는 은하단이나 별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요. 이런 것만 봐도 이제 정상 우주론보다는 끊임없이 뭔가 변화가 있다. 왜냐면 작은 것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해서 빅뱅 우주론에 좀 더 가까워지는 어떤 그런 결과값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면 변화가 보이고 직접적으로 온도들이 다 다르니까. 일정하다면 온도도 일정해야 되고 모든 환경이 다 일정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게 이제 여기에서도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우주 초기에는 모든 것이 아주 작게 차이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 작은 차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관측하는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최근에 예. 2009년에 발사된 그 플랑크 위성이라는 건데 예. 요거는 그 WMAP보다 한 두세 배가 더 해상도가 높고 더 감도가 더 높아요. 요걸 가지고 마침내 우리가 이제 138억 년이라는 숫자를 얻어낸 거죠. 138억 년을 이걸로 얻어냈다고요? 네네. 이 지도를 잘 분석을 하면은 네. 지금 우주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주의 스토리를 다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그 스토리 딱 끝나는 전이 바로 138억 년이다. 이 사진이 결국은 지금 현재의 사진이 아니라 138억 년 전의 우주의 사진인 거잖아요. 네. 138억 년 전에 우주의 사진을 찍었을 때 이런 사진이 나온다는 것은 빅뱅이 일어났을 때 가설적으로 원래 얘기했던 것이 실제로 관측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우주 배경 복사 사진을 가지고 빅뱅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구체적인 데이터로부터 결국 우주의 나이를 우주의 나이. 역산한 것인가요? 네. 야, 잘한다. 그러니까 깨달았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건 첫 번째 레슨. 좋은 건 너만 알기. 이제 두 번째 레슨. 자,